즐거운 수업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도형의 닮음 3단원 도형의 닮음 시간입니다. 도형의 닮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닮은 도형을 이용해서 뭘 많이 하죠. 이게 뭐 닮은 도형이라는 거 삼각형, 사각형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입체 도형도 있는 것이고, 자, 또 생활 속의 모습으로는 뭐 둘이 닮았다, 그리고 뭐 사람도 둘이 닮았다, 뭐 쌍둥이 막 그런 말 때 닮았다 그런 거, 뭔가 좀 다르긴 다른데 거의 모양이 좀 똑같이 생겼다 이런 거, 보기에 똑같이 생겼다 이걸 닮음이라고 그러지. 아무튼 그런 거 관련된 것을 이제 도형에 있어서 좀 중심으로, 도형을 중심으로 보겠어요. 이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가, 나중에 문제에서 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닮음의 성질, 닮은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 이런 걸 좀 알아보자. 자, 일단 닮은 도형이란 건 뭐냐? 이제 닮음이라는 건 뭐냐? 닮음이라는 뜻.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자,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을 쉽게 말하면, 자,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때 막 두 개가 겹쳐질 수 있으면 그 말이야. 확대하거나 축소했더니 겹쳐지더라. 그러면 그 녀석은 둘이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럼 좀 말이 좀 복잡하지. 쉽게 말하면 모양이 같은 두 도형, 모양 자체가 같은 거, 돌아가는 뭐 곡선 형태라든지 뭐가 아무튼 같은 거, 그런 걸 닮음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닮음의 기호.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기호 이렇게 나타나는. 자,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런 기호. 자, 이런 기호를 닮음 기호라고 그래요. 닮음이. 닮음에서는 이 기호를 이제 보통 사용하니까 이 기호에서 이건 뭔 뜻이냐?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죠. similar하고 비슷한 그 말이야. similar, 비슷한, 닮음. 거기에 S자 있잖아요. 자, 요 S자를 좀 눕혀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의 글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S자가 눕혀져 있는 S자다. similar, 닮았다 그 소리야. 자, 닮은 기호는 저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둘이 좀 닮았다. 자, 이런 삼각형 하나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큰 녀석이 있다 그 말이야, 모양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삼각형이고 ABC 있고 DEF가 있는데 두 삼각형이 닮았다 그러면, 닮았다 그럴 때 요 기호로 요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야. 이렇게 두 삼각형이 닮았다 그런 표시예요. 자, 이제 닮은 기호라고 합니다. 자, 닮은 기호를 저렇게 써서 나타내자. 자, 그리고 이때 두 도형의 꼭지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 자, 도형이 닮았다 그럴 때 A랑 D가 만약에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둘이 겹쳐지는 곳이다. B랑 E가 겹쳐지고 C랑 F가 겹쳐진다 그럴 때 A랑 D, B랑 E, C랑 F 이렇게 순서대로 A, B, C 거기에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대로 써줘야 된다 그 말이야. 다르게 쓰면 약속이 다른 꼭지점이 대응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대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알파벳을 써주자. 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닮음에 대한 기본 약속입니다. 자, 이제 평면 도형에서 닮은 도형의 성질. 자,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이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F가 닮았을 때 그 말이야. 닮음일 때. 자, 둘이가 만약에 닮았다면 그 말이야.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AB랑 D, 자, AB가 D가 서로 대응변이고 BC, EF가 대응변, 그 다음에 AC, DF가 대응변입니다. 그럴 때 AB 대 D, 자, AB 대 D, 얘랑 얘 대응변의 비율 그 말이야. 그거랑 BC 대 EF, BC 대 EF 서로 대응하는 변끼리 이 비율이면 이 비율하고, 그 다음에 CA, FD 이 비율은 각각 같은 것이다 그 말이야. 만약에 얘가 2대 3이다. 얘가 2대 3이다 그러면 얘도 2대 3. 얘도 2대 3 그 말이야. 대응변끼리 비율이 다 같은 것이다 그 말이야. B는 일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아까는 이제 대응변의 길이는 B가 일정한데, 길이의 B가 일정한데 대응각은 같은 거예요. 대응각도 막 2대 3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길이가 2대 3이라고 해서 각도 2대 3이 되는 게 아니고 각도는 같은 거다. 각 A랑 각 D 둘이 대응각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B랑 E 대응각끼리 같고 C랑 F 대응각끼리 같다. 대응각끼리는 같은 것이다. 만약에 D가 A의 2배가 되면 어떨까요?
길이가 2배라 그래서 각도도 2배가 되면 모양이 틀려져 버리지. 각도는 같은 거예요. 대응 각의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형에서 닮은도형에서 세 번째, 평면도형에서의 닮은 비. 자, 닮은 비라고 했는데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한다. 만약에 대응변 길이 뭐 3대 4다. 그럼 닮은 비를 3대 4라고 한다고 말이야. 자, 닮은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 만약에 뭐 6cm, 10cm였다. 대응변 길이 비율이 하나가 6cm, 하나가 10cm다 그러면 6대 10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6대 10이 닮은 비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6대 10 그러면 얘가 좀 2의 배수라서 3대 5잖아. 약분하면. 약분한 것으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 말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 그 비율로 3대 5라고 쓰는 게 좋겠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자 닮은 비는. 자, 이런 걸 3대 4, 2대 3 대응변끼리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닮은 비가 1대1인 두 도형은 합동이다. 닮은 비가 1대1구만. 1대1이란 말은 뭐야? 똑같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합동인 도형이다 이 말이야. 닮은 비가 1대1인 경우는 합동이다. 그 다음에 원에서의 닮은 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같다. 원에서의 닮은 비. 원에서는 반지름의 크기만 따져보면 되겠지. 원은 다 닮은 거지 그냥. 원 자체는 동그랗잖아요. 원 모양은 같은 원끼리는 그냥 그게 크기에 상관없이 다 닮은 거예요. 어쨌든 그 원의 닮은 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보면 되는 거지. 반지름이 하나의 척도니까. 자, 그 다음에 입체도형에서 닮은 도형에서 입체도형일 때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 자, 여기는 이제 직육면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게 대응하는 꼭지점으로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써놨어요. 프라임으로 이랬을 때 그 말이야.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 만약에 이제 A, B, C, D랑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여기가 이제 대응하는 어떤 면이라고 했을 때 모서리 길이가 뭐예요? A, B 그거랑 A 프라임, B 프라임 거기 A, B랑 A 프라임, B 프라임 또는 B, C랑 B 프라임, C 프라임 이 비율이 다 같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닮은 비가 만약에 3대 4 닮음이었다면 대응하는 별 길이가 3대 4의 비율이라면 A, B 이 선분의 길이랑 A 프라임, B 프라임 요 선분의 길이 요 비율 말이야. 자, 이 녀석이랑 또 그 다음에 또 B 프라임, C 저기랑 자, BC라는 성분하고 B 프라임, C 프라임 요 비율이 요 비율.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C, D 성분이다. 그거랑 또 C 프라임, D 프라임이랑 요거랑 그 말이야. 이거랑 또 이제 아무거나 아래 밑에도 마찬가지 BF랑 BF, B 프라임, F 프라임 요거랑 요 비율. 이런 비율이 다 모두 3대 4다 그 말이야. 나머지 모두 다 3대 4다 그 말이야. 대응변끼리. 이변하고 이변도 3대 4, 이변하고 이변도 3대 4. 모두가 다 대응변끼리는 3대 4. 만약에 닮은 비가 3대 4라고 했을 때 그 말이야. 이 비율은 다 똑같은 거다 그 말이야. 이거든 다 비율은 똑같이 3대 4 닮은 비가 된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자, 이건 입체도형이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응하는 면 그러면 A, B, C, D랑 A 프라임, B 프라임 요 위면이 또는 뭐 앞면끼리 이렇게 대응하는 면끼리. 자, 대응하는 면끼리 자체도 다각형이고 닮은 도형인 거지. 아무튼 따로따로 면들도 다 자기 대응하는 면끼리 닮은 도형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닮은 비,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B. 이것은 이제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같은 이야기예요. 대응하는 모서리끼리 길이의 B를 닮은 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항상 닮음인 입체 도형이 있어요. 항상 닮음이고. 자, 면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면체. 자, 면의 개수가 같은 정다면체. 우리가 정다면체니까 뭐 입체 도형이죠. 정사면체, 정육면체끼리, 정팔면체끼리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같은 정다면체끼리. 자, 그런 것들은 다 닮음이지. 입체 도형이더라고. 그 다음에 두 구. 자, 두 구도. 구라는 게 뭐야? 공이죠. 두 공은 항상 닮은 거지. 그냥 크기에 상관없이. 자, 그래서 두 구도 항상 닮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닮은 비와 넓이의 비, 부피 비 사이의 관계. 자,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의 닮은 비가 만약에 mdn이라면 닮은 비가 mdn이라면 둘레의 길이의 비는 mdn이고 넓이의 비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다. 자, 이제 실제로 좀 닮은 도형을 가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사각형을 좀 내려준다면 직사각형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해봐요. 자, 여기가 만약에 2cm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4cm다 해봐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여기는
만약에 3cm였다. 여기는 3cm고, 자, 이건 여기 2대 3인데, 이게 이제 좀 바꿔서, 그냥 4를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가 2대 3인데, 이건 4인데 만약에 6이다 이랬다 해봐요. 자, 그럼 대응변끼리 직사각형 두 개인데, 여기는 2대 3이죠. 여기는 4대 6이야. 근데 4대 6도 약분하면 2대 3 아니야? 예. 2대 3 달몸이냐, 현재. 자, 2대 3 달몸인데, 이때 둘레를 알아보자. 그 말이야. 둘레. 자, 둘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이제, 뭐, 2A, 3B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냥 숫자로 그냥 보도록 합시다. 자, 둘레는 여기 같은 뭐겠어요, 이제? 2 두 번, 4 두 번. 그래서 4 두 번은 8, 2 두 번은 4, 10이죠. 둘레가 10이. 자, 저 녀석은 10이야. 요 녀석의 둘레는 3, 3, 6에다가 6, 6이니까 18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것이 이제 둘레야. 근데 둘레의 비율이 뭐야? 이렇게 딱 보니까. 6, 2, 12, 6, 3, 18이니까 2대 3이죠. 둘레는 역시 똑같이 이 닮음이랑 같구나. 그 말이야. 자, 이제 넓이를 볼 거야. 자, 넓이는 요것의 넓이는 4, 2, 8이죠. 4 곱하기 2라서 8이고, 자, 이 녀석은 6 곱하기 3이라서 18이죠, 지금. 자, 8대 18이야. 8대 18인데, 약분을 좀 하면 2로 나누면 4대 9가 되는 거지, 지금. 자, 4대 9인데, 이 4대 9 할 때, 요 4라는 게, 이게 제곱인 수죠, 지금. 9는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비의 제곱비가 된다, 그래요. 자, 물론 이제 다르게 문자를 써서 나타내도 되는데, 그냥 숫자로 그냥 예를 들었어요. 가장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에 닮음비가 m 대 n이면 둘레의 길이, 둘레라는 것은 그냥 길이죠. 다른 말로. 둘레의 길이는 m 대 n이야. 똑같이. 닮음비가 m 대 n이면 둘레도 m 대 n이잖아요. 근데 넓이의 비율은 m 대 n이 아니죠. 넓이의 비율은 여기처럼 제곱비야. 제곱비. 그래서 m의 제곱 대 n의 제곱비가 된다. 그 말이야. 넓이는 제곱씩 한 게 비율이다. 그 말이야. 그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입체도형의 닮음비가 m 대 n일 때, 입체도형이, 아까 이것은 평면도형이고요. 입체도형에서는 이제 부피 같은 걸 따지지. 그래서 일단 겉넓이의 비율인데, 입체도형의 겉넓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을 또 이렇게 그려서 똑같이 생각을 하면, 입체도형도 비슷한 식으로 되는데, 자, 입체도형의 닮음비가 m 대 n이라면, 겉넓이의 비, 겉넓이도 하나의 넓이잖아요. 자, 겉넓이도 넓이라서 아까 여기처럼 m의 제곱 대 n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피의 비는 부피는 뭐야?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세 번을 곱하는 거지. 자, 우리가 넓이는 보통 가로, 세로 또는 밑변, 높이 이렇게 곱하는 개념이지, 기본적으로. 이게 넓이는 가로, 세로를 두 번 곱하니까 두 번 곱해서 제곱비가 탄생하는 거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형식으로 곱하는 거지. 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밑넓이라는 것은 또 가로, 세로 막 곱하는, 두 번 곱하는 개념이고, 높이까지 곱하니까 결국은 대응변을 세 번 곱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3제곱비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 부피 쪽만 좀 살짝 보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원뿔을 내려 둡시다. 원뿔이 있어요. 만약에 둘이 닮은 도형이라 해봐요. 그리고 요 길이가 해서 반지름이 만약에 뭐 4cm다. 근데 얘는 만약에 6cm다. 그래봐요. 2대 3 닮음이죠. 원뿔이 만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높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6인데 여기를 9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높이도 6대 9니까 2대 3이지. 자, 높이도 2대 3, 밑면의 반지름도 2대 3. 자, 2대 3 닮음인 원뿔이 있어요. 이것의 부피를 실제로 계산해보는 거야. 이것은 원넓이가 뭐야?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16이지. r 제곱이. 곱하기 높이하고 곱하기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저것의 부피예요. 이것도. 자, 이제 밑넓이. 파이 곱하기 r 제곱. 6의 제곱 36이지. 곱하기 높이고 나누기 또 3 할 거예요. 자, 이것이 늘 부피야, 부피. 이 비율을 좀 알아볼 텐데, 비율을 좀 약분해서 알아봅시다. 3, 3 똑같으니까 3배씩 하면 3은 사라지는 거고, 파이도 나눠버리면 또 사라지는 거고. 자, 16하고 6인데, 자, 이게 36하고 16을 보면, 16하고 36은 뭐, 이거,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나누면 4 남고, 4로 나누면 9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하고 9는 3으로 나누면 2, 3으로 나누면 3이지. 다 약분하고 나면 얘는 4, 2 그 말이고 8이죠. 다른 말로. 9, 3, 27 그 말. 알겠지? 자, 이런 건데 8대 27이야. 부피의 비율은 8대 27. 근데 이 8이라는 숫자는 2의 3제곱이에요.
27은 3의 3제곱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제곱 대 3의 3제곱이라고 그럽니다. 부피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줬잖아요. 세제곱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닮은 비가 n대이면 부피는 세제곱비가 된다. 저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닮은 비가 대응변끼리 n대이면 넓이라는 것은 뭐 겉넓이도 있고 옆넓이도 있고 그러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은 넓이 종류는 다 제곱비인 거고 부피 종류는 다 세제곱비가 된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랑 사각형 EFGH 둘이 닮았다 그 말이야. 예, EFG니까 대응변끼리 A랑 E, B랑 F 대응변끼리가 닮은 거라겠지. 그래서 이제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야. 자, 두 도형이 닮았다면 대응변끼리니까 여기다가 같은 대응변끼리 좀 표시할 수 있겠지. 자, 여기가 A가 130이면 E가 대응각이니까 여기도 130도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 그리고 B가 60이다. F가 다음이죠. F가 대응각이니까 얘는 60도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G가 80인데 G랑 대응변이 C잖아요. 여기가 그럼 8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사각형이니까 일단 각도도 알 수 있지. 자, 이거 다음은 190, 여기까지 하면 270. 그럼 여기 D가 여기가 직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360 되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야 똑같이. 자, 이런 상태인 거지. 자, 이런 상태가 있고 여기 닮은 비가 뭐예요? 대응변이 AB랑 EF가 대응변이니까 6대 10이니까 뭐야? 닮은 비는 지금 3대 5라는 닮은 비가 되겠지. 약분해서 3대 5의 닮은 비다. 어쨌든 자, 각 D, 각 F의 크기가 됐는데 각 D의 크기, 각 F의 크기 이렇게. 자, D의 크기는 아까 찾은 것처럼 D가 뭐야? 90도 되지. 90도고 그 다음에 F는 지금 누구인가? F는 여기죠 지금 60도지. 자, F는 60도다. 자, 두 번째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이 AB랑 EF니까 6대10 아까 본 것처럼 3대 5거든. 닮은 비는 3대 5다 쓰면 되겠지. 세 번째 GH의 길이. 자, GH는 여기서 여기 길이죠. 자, 여기 지금 9cm가 보이지? 9cm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가 지금 3대 5니까 3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대 5가 된다면 여기를 x라고 한다면 비례식 이렇게 쓰면 되지. 9대 x 말이야. 자, 대응변끼리 9대 x. 이 비율이 3대 5다. 이렇게 비례식 쓸 수 있는 거야. 9대 x가 3대 5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9, 45, 3x. 3x는 45 그 말이고 x는 3으로 나눠주면 15cm가 되겠지. 그래서 15cm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에서 두 삼각계등은 서로 닮은 도형이고 입체 도형인데 닮은 도형이고 삼각형 ABC와 AB'C 이것들이 자, ABC랑 A', B', C' 여기가 닮은 도형이다 그 말이야. 어쨌든 그럴 때 X 더하기 Y 값은 얼마냐. 자, 이것은 이제 닮은 B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자, 대응변이 여기가 3cm, Ycm, 여기는 6cm, 12cm. 자, 6cm, 12cm가 당연히 2배 아니야. 1대2 닮음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1대2가 되면 Y는 그냥 6cm라는 걸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1대2니까 뭐야? 여기가 8cm, 여기가 4cm 되면 되겠지. 자, 간단하게 그냥 X는 4cm고 X cm인데 X는 cm는 빼고 4라고 하면 되겠지. cm가 붙어 있으니까. X는 4고 Y는 지금 아까 요 녀석이죠. 자, 이거 3이고 1대2니까 6인 거지. Y는 6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10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자, 두 도형이 또 닮았다. D, E, F, A, B, C. 자, 순서대로니까 그냥 대응하는 꼭지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럴 때 삼각형 ABC와 DF의 닮은 비. 자, 닮은 비는 4대 6. 그러니까 약분해서 닮은 비는 2대 3인 거죠, 그냥. 그래서 1번은 그냥 2대 3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BC가 8제곱일 때 DF의 넓이. 자, 이게 넓이 그 말이지. 자, 이것의 넓이를 물었지. 자, 넓이를 만약에 x라고 하면이 요거 넓이를 x라고 하면 자, 앞에 거 넓이가 8이죠. 8대 x 그 말이야. 8대 x가 넓이의 비율인데 이 넓이의 비율은 닮은 비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이 아니라 1대 2죠 지금. 자, 닮은 비가 지금 2대 3이죠. 2대 3이니까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닮은비의 제곱비가 넓이의 비율이다 그 말이야. 넓이의 비율은 닮은비의 제곱비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해서 풀어주면 돼. 그러면 4니까 4x지. 내항의 곱 4x. 외항의 곱은 9, 8, 72. 72 그 말이지. x는 이거 나누기 3은 되니까 4, 1은 4, 4, 8, 32, 18죠. 자, 저것의 넓이는, 요것의 넓이는 18제곱이다 그 말이야. 자, 닮은비의 제곱비가 넓이의 비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그림에서 두 원기둥은 닮은 도형이고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각각 6cm, 8cm다. 자, 반지름 6cm, 8cm면 닮은비가 3대4 그 소리죠. 자, 다음은 거야. 원기둥 A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비. 밑면의 둘레. 자, 둘레라는 것은 그냥 길이죠. 둘레는 길이를 말하지 넓이가 아니죠. 자, 길이의 비는 무조건 똑같이 3대4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3대4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원기둥 A의 건널비의 비. 자, 이건 건널비. 자, 건널비란 게 뭐야? 윗면, 아랫면, 그 다음에 옆면 다 더하는 거지. 근데 넓이잖아요. 자, 옆넓이든 건넓이든 넓이의 비율은 다 제곱비라고 했어요. 근데 닮은비가 지금 3대4이기 때문에 저것은 3의 제곱 대 4의 제곱. 다른 말로 9대 16. 얘가 바로 넓이의 비율입니다. 건넓이의 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원기둥 A의 부피가 54세제곱일 때 원기둥 B의 부피. 자, 이것은 부피잖아요. 자, 그러면 B의 부피를 또 X라고 놓는다면, 자, 앞에 부피가 54니까 54. 뒤에 부피를 X라고 놓는다면, 부피의 비율은 그 말이에요. 부피의 비율은, 자, 닮은비의 세제곱이니까 3의 3제곱 대 4의 3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것이 부피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의 3제곱은 다른 말로 27이고, 4의 3제곱은 64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율이 27대 64 그 말이에요. 예, 요 녀석 이제 치우고, 요렇게 보면이, 내항의 곱은 27하고 x니까 27x가 되겠죠. 외항의 곱은 54 곱하기 64인 거예요. 자,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니까, 자, 27로 양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나눠주면 x는 그 말이지. 27이니까 54가 마침 2배잖아요. 2배. 2 곱하기 64, 128 그 말이에요. 자, 저것의 부피는 12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닮은비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닮은비의 성질을 잘 봤고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닮은비가 있고, 닮은비의 어떤 길이의 비는 그대로 닮은비고, 그 다음에 넓이의 비는 닮은비의 제곱비다. 부피의 비율은 닮은비의 세제곱비다. 그것이 닮은비의 성질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걸 적용해서 이제 많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닮은비의 성질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